33년 헌신한 아내, 남편 연금 못 받는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공감하실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33년을 남편 뒷바라지에 인생을 바친 아내. 그런데 남편이 퇴직 딱 석 달 전에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충격도 충격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은 월 280만 원짜리 공무원 연금마저 나눠줄 수 없다고 버텼거든요. 과연 법원은 33년 헌신의 값을 어떻게 매겼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 것 같으세요? 2024년 3월 15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거실. 59살 윤미자 씨는 남편이 내민 종이 한 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적힌 이혼 동의서였어요. 남편 61살 박종현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살았소. 이제 각자 길을 갑시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33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치고는 너무나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91년 봄, 두 사람은 맞선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박 씨는 시청 구급 공무원이었고 윤 씨는 은행 텔러로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 후 윤 씨는 남편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공무원 아내는 집안 살림에 집중해야 승진에 도움이 된다는 말 한마디를 믿고요. 그 선택이 이후 33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겠죠. 윤 씨는 두 아들을 낳아 키우고 시부모 간병을 도맡으며 살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원이었어요. 그 안에서 아이들 학원비, 시댁 용돈, 명절 비용까지 전부 해결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옷은 5년째 같은 걸 입었고요. 남편은 알아서 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가 나쁜 사람이었냐고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바람 한 번 피우지 않았거든요. 다만 차가운 사람이었죠. 그러다 2023년 12월 퇴직 6개월을 앞두고 박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더는 같이 못 살겠소.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소. 윤 씨에게는 청천벽력이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미 혼자 원룸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혼 조건을 통보했습니다. 아파트 반, 예금 반씩 나누자. 연금은 내가 받는다. 윤 씨는 변호사를 찾았고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가 받을 연금은 월 280만 원으로 예상됐어요. 그 절반인 140만 원을 달라는 게 윤 씨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반박했어요. 박 씨는 결혼 전에도 1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총 43년 근무 중 혼인 기간은 33년, 비율로 따지면 77%. 그러니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눠야 한다고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연금을 분할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33년 동안 함께 살았으니 그 기간 동안 쌓인 연금은 같이 나눠야 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혼자 일한 10년은요, 그 10년치 연금도 나눠야 할까요? 아니면 빼고 계산해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노후 생활과 직결된 문제랍니다. 이제 양측 입장을 들어볼까요? 먼저 윤미자 씨의 입장입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33년간 저는 남편의 뒷바람을 잡고 살았습니다. 아이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할 때마다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루고 나니 저를 버립니다. 연금마저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윤 씨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퇴직 시점의 연금은 하나의 재산이고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자신의 33년 헌신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거죠. 결혼 전 10년치 연금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반면 박종현 씨는 담담하게 맞섰습니다. 저도 33년 성실히 살았습니다. 바람 한 번 안 피우고 생활비 꼬박꼬박 줬습니다. 다만 이제 더는 애정이 없을 뿐입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제가 43년 일한 대가입니다. 결혼 전 10년은 혼자 일한 겁니다. 박 씨의 논리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 재산 분할의 대원칙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만 나눈다는 거거든요. 결혼 전에 혼자 쌓은 것까지 배우자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차이는 매월 약 40만 원, 20년이면 1억 건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윤미자 씨처럼 퇴직연금 전체를 기준으로 절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박종현 씨처럼 혼인기간 비율만큼만 분할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께만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은 33년 헌신의 값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민법 제839조 2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의2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 기준을 정한 법과 공무원 연금 나누는 방법을 정한 법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본 거예요. 재판부는 먼저 박 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총 43년 근무 중 결혼 전 10년은 박 씨 혼자 형성한 경력이므로 연금 전체가 아니라 혼인기간 33년에 해당하는 77%, 즉 월 215만 원만 분할 대상으로 봤어요.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하지 않는다는 확립된 원칙을 연금에도 똑같이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재판부는 이어서 윤 씨의 기여도를 평가했습니다. 33년간 육아, 가사, 시부모 봉양을 전담했고 두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며 시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간병한 사실이 인정됐어요. 박 씨가 공무원으로 승진에 전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 씨의 헌신이 있었다고 본 거죠. 재판부는 기여도를 60%로 산정했습니다. 일반적인 50%보다 높은 수치예요. 계산해 볼까요? 분할 대상 연금액 215만 원의 60%는 129만 원입니다. 윤 씨가 처음 요구한 140만 원보다는 조금 적고 박 씨 주장대로라면 받았을 108만 원보다는 많은 금액이에요. 이 판결은 2024년 7월 15일 선고됐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33년 헌신의 값은 그렇게 숫자로 환산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연금 분할은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정말 무게감 있는 말이죠.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연금은 혼인기간 비율만큼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절반이 아니에요. 결혼 전 경력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둘째, 가사와 육아, 간병 같은 비경제적 기여도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습니다. 오히려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면 일반적인 50%보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셋째, 황혼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배우자의 연금 분할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혼인기간과 배우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먼저 따져보세요. 이 두 숫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 것 같으세요? 33년의 헌신이 129만 원으로 환산되는 현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판례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